당굴라 산맥 남북 양측에 자리한 서장암도현은 평균 해발이 5,200m를 넘어 명실상부한 서장의 북쪽 대문이다. 암도에서 라사까지의 직선 거리는 500km도 채 되지 않지만 도보로는 한 달 넘게 걸린다. (1954년 8월) 모생충 장군이 이끄는 공사팀이 곤륜 산맥을 넘어서자 눈앞에는 평균 해발고가 5,500km 넘는 당굴라 산맥이 가로막혀 있었다. 그곳은 공기가 희박하고 기후마저 혹독했다. 모생충 장군은 양가족 외투를 거친 채 밤새도록 로선도를 그렸다. 그리고 불로 가열한 후 물로 냉각시켜 암석을 파쇄하는 방법으로 대오를 지휘했으며 낮에는 소똥을 태워 암반을 달구고 밤에는 물을 뿌려 얼음을 팽창시켰다. 그들은 17일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앞길을 가로막았던 첫 화강암 장벽을 분주했다. 이 인간과 자연의 처절한 사투 속에서 도로를 한 미터라도 더 뚫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 (1954년 12월 25일) 도로가 전부 개통되었을 때 암도 목민들이 목격한 것은 흰 연기가 뿜어내는 현대 교통 도구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붕을 정복한 인류의 정신적 상징이기도 했다. 강장도로와 청장도로는 조국이 따뜻한 품으로 서장을 끌어안은 두 갈래의 유력한 팔과 같다. 동북의 선반, 강남의 쌀, 서북의 면직물과 서남의 농산물이 이 길을 통해 끊임없이 라사로 운송되었고 혈기왕성한 건설자들이 이랑산과 당굴라산을 넘어 서장으로 몰려들었다. 불과 2년 남짓한 사이에 이 두 도로를 통해 서장을 찾은 참관단, 방문단, 학습교류단만 해도 9팀에 달했다. 1954년 9월 14세 달라이 라마와 10세 벤첸 이디니는 북경에서 전국인민 대표대회에 참가했다. 이어 천진, 상해, 항주, 심양, 안산, 할빈 등 주요 도시를 참관하고 나서 북경을 떠나 서장으로 돌아갔다. 1955년 9월 28일 서장 참관단과 서장 청년 참관단이 북경에 도착했다. 이전으로 라싸, 시가제, 참도 등지에서 온 12명의 민간 예술가로 구성된 서장 지역 음악 관람단, 서장 첫 여성 참관단, 주왕 청년 대표단, 전국 제3차 여성 대표 대회, 서장 대표단 등이 내지와 서장을 오가며 참관 학습했다. 교통이 불편했던 1950년대, 이 두 도로는 공동의 터전에서 여러 민족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융합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보여주었다. 천장, 청장도로 기념비 앞에 서서 우를 올려다보면 비시는 마치 하늘로 곧장 뻗은 하나의 길처럼 보인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3천여만立方미터의 흙을 파헤치고 메웠으며 400여 개의 다리를 건설하느라 5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3천여 명의 지사들이 용맹하게 목숨을 바쳤으며
그 위대한 업적은 천추의 길이 빛날 것이다. 천장, 청장도로 개통 60주년을 맞아 습금평 총석에는 이 두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두 도로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나서 간결하게 요약했다. 첫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둘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완강하게 맞서고 기꺼이 도로 건설의 디딤돌이 되며 국민은 한 가족이 되고 민족은 단합되어야 한다. 잘 건설한 도로는 남에게 내주고 도로가 없는 곳은 스스로 떠마는 신념으로 두길 주인은 두길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1956년 4월) 청정고원의 많은 곳에는 여전히 두꺼운 만년설에 덮여 있었다. 300여 대의 자동차로 구성된 방대한 차량 행렬이 개통된 지 1년밖에 안 된 청정도로를 따라 위풍당당하게 라싸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들은 한족, 몽골족, 회족, 부이족, 조선족, 위글족 등 여러 민족 800여 명으로 구성된 주왕 대표단이다. 당시 국무원 부총리였던 진이가 대표단 단장을 맡았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왕정부가 서장 지역에 국가급 지도자가 이끄는 주왕 대표단을 파견한 것이다. 4월 17일 라싸를 5km 앞둔 도로 양옆에는 여러 민족 각 계층의 5만여 명 인사들이 모여 조국 각지에서 온 친인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주왕 대표단의 그번 방문의 주요 일정은 서장자치구 준비위원회 성립대회에 참석하고 서장인민과 서장주 등 인민해방군을 위문하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내몽골 자치구와 신강 위글 자치구가 이미 성립되었다. 광서 庄족 자치구와 명하 회족 자치구도 성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여러 민족의 평등, 단결, 협력, 조화를 보장하는 제도인 민족지역자치제도는 중국 공산당의 민족평등 방침과 정책을 집중적으로 구현했다. 이는 서장이 고난 속에서 벗어나 광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조치이다. 시간을 다시 20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서장의 평화해방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시선으로 동방 국가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1934년경 프랑스 학자 알렉산드라 다비드 넬은 내륙과 서장의 도시, 농촌과 목장을 전전하며 세상을 놀래운 유명한 저서 파리 뇌인의 라싸 모험기를 집필했다. 1951년 서장이 평화적으로 해방되었다. 당시 국제사회가 서장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다비드 넬이 쓴 새로운 중국을 마주한 고대 서장이 서방세계에서 출판되면서 한 목격자의 시각으로 세계의 진실한 서장의 모습을 복원해냈다. 이 책에서 작자는 구서장의 봉건 농노제의 잔혹함을 상세히 묘사했고 수많은 서방 독자들에게 반중국 여론과는 다른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했다.
이는 서장에 대한 외부 세계의 편면적인 인식을 깨뜨렸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서장의 평화적 해방이 민심에 부응하는 역사적 선택이었음을 알게 했다. (1950년대) 노예제, 농노제, 흑인 노예제가 현대 문명에 의해 철저히 배격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장 지방사회는 여전히 승려와 귀족이 독재하는 정교 일제의 봉건 농노제 통치 아래에 있었다. 그 암흑성과 잔혹함은 중세 유럽의 농노제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서장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은 3대領주인 관료 귀족, 상층 승려 및 그 대리인들이 서장의 거의 모든 경작지와 목장, 삼림, 산천, 하천 및 대부분의 가축을 점유했다. 그들이 서장의 물질적 재부와 정신적 재부를 독점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95%의 고통받는 민중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당시 서장의 평균 수명은 겨우 35.5세에 불과했다. 서장 반죄른 부초는 파라 가족의 가업 농장이 있는 곳이자 서장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온전히 보존된 봉건령주 농장이기도 하다. 그 표본 가치는 랑생과 농장주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생존 및 생활 상태에 대비해 있다. 랑생은 서장으로 집에서 기른다는 뜻으로 사실상 농노주에게 완전히 종속된 노예 집단을 가리킨다. 우리는 쌀보리 미시가루를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먹고 자랐다는 말은 파라 가문 랑생들의 공통된 기억이다. 서장의 평화적 해방에 관한 17조 협정의 머리글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쓰여있다. 서장 민족은 우리나라 경내에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 중 하나이며 다른 많은 민족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조국의 창조와 발전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책임을 다해왔다. 협정 제1조에는 서장 인민은 단결해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서장에서 축출하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다라고 엄숙히 선포했다. 어떠한 해방이든 모든 인간의 세계와 인간의 다양한 관계를 인간 자신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서장의 100만 농노들도 운명을 바꾸게 되었다. 군대를 따라 서장에 들어간 촬영가 람지귀가 1959년에 찍은 2장의 사진은 지금까지도 널리 칭송받고 있다. 사진 속 토지를 분배받는 상등에서 농노 상등은 서장으로 상등의 밭이라고 적힌 나무판을 품에 안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이 표말을 방금 분배받은 밭의 경계에 박아 넣으려는 참이다. 그의 눈빛은 굳건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구색에 대한 무자비한 경멸이자 새로운 삶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진은 람쥐귀가 몇 달 전에 찍은 구걸하는 상등이다. 농노 상등은 서장 대다수의 농노와 마찬가지로 행운스럽게 구서장 봉건 농노제의 몰락을 목격하고 참여했다.
잔혹하고 암울했던 정교일치 봉건 농노제를 변혁하는 것은 17조 협정을 관철하기 위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의무이자 서장 인민의 철저한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다. 어둡고 잔혹한 농노제는 스스로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1959년 3월 10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무장 반란이 일어났으나 이틀 만에 신속히 진압되었다. 3월 28일 주은래는 국무원 정령을 발표해 기존의 서장 지방 정부를 해산하고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새로운 서장을 건설한다라고 선포했다. 이로써 노예들이 해방되고 우라부역이 폐지되었으며 고리대금이 사라지고 임대료 및 리사 감면 정책이 시행되었다. 라사 교회에 해방된 농노들은 투쟁에서 승리한 순간 고리대금 채권과 계약서들을 불태워버렸다. 이는 역사의 선택이자 서장의 선택이며 인민의 선택이었다. 이러한 변혁은 서장이 전국과 함께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전제를 마련해 주었으며 서장이 발전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다. 이 세탁가는 서장 민주개혁 초기에 탄생했다. 노래와 춤, 연극적 요소가 결부된 형식으로 이 작품은 싱그럽고 활기찬 격조, 즐겁고 경쾌한 리듬, 익살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장면들을 통해 서장의 민족 단결과 군민 사이의 두터운 정을 깊이 있게 노래하고 있다. 60여 년대 세탁가는 한 시대의 증거가 되었다. 평생 부른 노래가 모두 서장을 위한 것이었던 그들 중에는 농노에서 인민예술가로 성장한 자해단 조마도 있다. 그는 바로 서장 해방으로 삶의 궤적이 바뀐 100만 농노 중의 한 사람이었다. 1956년 19살의 자해단 조마는 시가제의 청년 대표로 라싸에 가서 제1차 서장 청년 대표 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유목민 복장을 빌려 입고 모주 섞게 바치는 노래를 불러 장내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맑고 청한 목소리와 소박한 감정은 현장의 모든 일을 감동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화부에서는 상해 음악학원에 위탁해 민족반을 개설했고 뛰어난 노래 재능을 가진 자해단 조마는 운 좋게 입학생으로 선발되었다. (1964년 10월 1일) 당시 음악학원 학생이었던 자해단 조마는 생애 처음으로 인민대회당 무대에 올라 대형 음악무용 서사시 동방홍의 첫 공연에 참가했다. 그의 노래는 전국 인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100만 농노의 해방과 당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여러 민족 대가정에 대한 감정을 뼛속까지 깊이 새겼던 것이다. 노래는 시대의 혈맥과도 같아 시대의 맥박 속에서 흐르며 모든 이의 마음속에 단단히 불이 내렸다. 역사학자들은 고도로 개괄적인 사유로 서장 해방이 공화국의 이 고산 지대에 가져다 준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신 해방은 서장 농노를 말하는 도구에서 국가의 주인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서장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게 했다.
정치적 해방은 신권 전제 제도를 결속짓고 특권 계급만을 위한 잔혹한 법률을 무너뜨렸으며 인민민주 독재를 수립했다. 생산력 해방은 사회의 생산력을 방출해 서장의 현대화를 위해 천년간 지속될 견고한 기초를 마련했다. 서장의 발전과 진보는 인간의 해방 없이는 진정한 진보도 없으며 사회주의 제도 없이는 서장의 현대화도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 서장의 번영과 안정, 민족 간 단결, 종교적 조화는 바로 삼중 해방이 역사적으로 이어온 결과이다. (1965년 9월 1일) 서장자치구 제1차 인민대표대회가 열렸다. 농노 출신의 현장, 구장, 향장, 당지부 서기, 농목민, 노동자, 교사 등 각계각층 대표 301명이 대회에 참석했다. 이들 대표 중 대다수는 콩알 투표라는 특수한 방식을 통해 선출되었다. 콩알 투표는 1940년대 섬감령 변경 지역에서 기층 정권을 선거할 때 시행했던 민주 방식이다. 서장자치구 성립을 앞두고 이런 방식이 다시 사용되었다. 해방된 농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뒤에 놓인 그릇에 콩알을 하나씩 넣어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정했다. 이는 서장이 해방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1965년 9월) 서장자치구와 인민정부가 성립돼 민족구역 자치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서장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접어들었다. 서장의 여러 민족 인민은 전국 인민과 함께 사회주의 광활한 대로에서 힘차게 나아가며 사회주의 새 서장을 건설하고 행복한 새 삶을 일궈 가기 시작했다. 현재 서장자치구에는 4급 지방인대 대표가 42,153명이 있으며 그중 장족과 기타 소수민족 인대 대표가 89.2%를 차지한다. 서장자치구 본급 현행 유효 지방성 법규와 법규적 성격을 지닌 결의 및 결정은 129건에 달한다. 그 내용에는 교육, 의료, 문화, 위생, 농촌진흥,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지금 매년 전국인대 정협회의에서는 서장 기층에서 온 전국인대 대표와 정협위원들이 함께 중앙정부의 사업 보고를 심의하고 국가의 발전 전망 계획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습금평 총석에는 서장 해방과 서장 공동 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서장의 평화 해방은 외부 세력이 서장을 중국으로부터 분열시키려던 음모를 분수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며 조국 통일과 민족 단계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100만 농노가 해방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서장이 번영과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밝은 미래를 개척했다. 서장의 모든 편천사는
함께 단결 분투하고 함께 번영을 이룩해온 기억이며 여러 민족이 모두 중화민족이라는 대가족의 일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의 아침 햇살이 금빛 지붕을 뒤덮었지만 서장의 도약은 종래로 멈춘 적이 없다. 공화국에서 가장 젊은 2차 지구는 히말라야 산맥을 활로 삼고 장강과 황하를 현우로 삼아 미래를 웅장하고 찬란하게 갖고 가고 있다. 장백산 폭포에서 북쪽으로 900m 떨어진 곳에는 취룡천이라는 온천 집중 구역이 있다. 이곳은 뜨거운 지열로 인해 1년 내내 열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물안개가 감돈다. 취룡천은 장백산 온천군 가운데서 량이 가장 많고 분포 범위가 가장 넓으며 수온이 가장 높은 온천이다. 장백산 화산이 폭발할 때 지구 내부에서 대량의 용해된 마그마가 지면에 분출된다. 지표에 분출되지 않은 마그마는 뜨거운 열기를 지층 속으로 천천히 분산시켰다. 대기의 강수는 지표면에 스며들면서 마그마의 잔열에 의해 점차 가열됐다. 뜨거운 물속에 함유된 이산화 탄소 등 기체가 열을 받아 팽창하면서 암층 밑층의 압력이 점차 높아졌다. 지하의 뜨거운 물은 거대한 압력을 받아 지각 틈을 따라 지표면으로 흘러나와 온천을 형성했다. 취룡천은 바로 몇십 곳의 지열로 구성된 온천군으로서 분포 면적은 약 1000여 평방미터에 달한다. 각각의 온천 용출구는 크기가 저마다 다르다. 수증기를 내뿜으며 물줄기가 끊임없이 솟아나와 마치 룡들이 물을 뿜으며 장난치는 것만 같다. 이도백화가 그 사이를 뚫고 지나면서 줄기차게 흐른다. 취룡 온천군의 주위에는 흐르는 물에 침륜된 알록달록한 암석들이 있는데 인상파 회화 대가의 조색판을 방불케 한다. 암석들이 화려한 색채를 띠는 것은 지표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온천수에 동, 철, 마그네슘, 망간 등 광물 이온들이 대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온천수의 분출과 함께 이 광물 이온들은 지표층에 침적되고 응집돼 광화층을 이루며 주변 청회색의 화산암을 젓갈색, 청록색, 자주색, 황금색으로 물들이는데 흐르는 물에 반사돼 아름답기 그지없다. 광물질이 풍부한 온천수는 높은 의료 가치도 있다. 취룡 온천군의 온천은 수온이 서로 다르다. 대부분 섭씨 60도 이상이고 최고로 섭씨 80